오늘은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에 배웠던 숫자가 뭐야? 자연수죠? 자연수. 네, 자연수가 이제 아기 때 배웠죠? 아기 때. 그 세체액은 17조. 우리 것도 17조. 자연수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자연수 배운 다음에 무슨 숫자 배웠어요? 정수 배웠죠. 정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정수 안에 자연수, 양의 정수 하고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정수라는 게 어떤 특별한 어떤 정의가 있다기보다는 자연수, 0, 음의 정수 세 가지를 통틀어서 정수라고 부른다.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수 말고 뭐 배웠죠? 정수보다 큰 거? 유리수. 유리수. 리가 있는 수. 이런 뜻이야. 리가 있는 수. 이런 뜻. 그래서 이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어입니다. 한자. 그래서 여러분이 유리수 배울 때 1학년 때 정수까지 배우고 2학년 때 여기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배워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유한 소수와 유한하진 않지만 일정한 마디가 반복되는 순환소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배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을걸? 순환도 안 하고 끝도 없는 애가 있다. 유일하게 여러분이 아는 숫자 뭐가 있다? 파이. 파이 같은 숫자들이 있어요. 순환도 안 해. 규칙도 없어. 끝도 없어. 이런 애들. 요런 숫자들을 무리수라고 합니다. 무리수.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그래서 이제 이 무리수들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리수인데요. 이렇게 파이같이 이렇게 알려진 숫자가 있고요. 워낙 유명하니까 얘는 파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고, 일반적으로는 루트를 없앨 수 없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다 무리수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 그래서 그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 여기서 실수는 미스테이크가 아니고요.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리얼 넘버예요. 리얼 넘버. 실제 존재하는 숫자들. 리얼 넘버야. 그래서 실수를 쌤이 급하면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숫자 실수야. 이렇게 급하게 쓸 수도 있어요. 유리수는 기호로 이렇게 Q라고 나타내요. 무리수는 I라고 나타내고, 정수는 G, 자연수는 N,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자연수는 왜 N일까? 수학의 이 문자들은요 다 이니셜이야. 자연수는 왜 N일까? 어떤 단어일까? 내추럴 넘버야. 자연수는 자연스럽게 생겨난 숫자지. 자연스럽게 생겨난 숫자야. 옛날에 뗀석기 시대 막 이럴 때 네안데르탈인들도 자연수는 알았죠. 고기가 이만큼 있어. 이걸 막 잘랐어. 왜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세지 않았을까? 하나, 둘, 셋이라고는 안 되겠지만. 어이구 졸려요. 안 졸려? 졸린 사람 뒤에 나가 서서 졸려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리얼 넘버입니다. 그러면 리얼 넘버는 실제 존재하는 숫자들이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는 숫자들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수학하는 사람들, 수학자들은 계속 이런 뻘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거든. 옛날 사람들은 게임이 있어, TV가 있어, 음악을 들어, 하여튼 이거만 하고 노니까 그럼 실제 존재하는 숫자들이 있으면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게 허구의 숫자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허구의 숫자들. 그걸 이제 허수라고 합니다. 허수. 이 허수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울 거예요. 허수까지 배우고 나면 숫자는 끝나요.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숫자는 여기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하는 거고,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 정수에는 자연수, 이온음에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수직선이라는 걸 배웠어요. 수직선. 1학년 1학기 때 배웠죠. 수직선.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0 잡고 1 잡고 2 잡고 그렇게 잡잖아요. 수직선. 그죠? 이 수직선이 실제로는 실수직선이에요. 실수직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숫자를 하나하나 배워 나가면서 여기에 숫자들을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뭐 마이너스 3분의 5를 여기다가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표현할 수 있죠. 마이너스 3분의 5면 요거를 3등분 해서 여기죠. 3등분 해서 한 칸이 3분의 1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왼쪽으로 간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죠? 네, 분수, 뭐 정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네, 0 표현하면 되고, 분수 표현하면 되고, 이제 여기 뭐야? 여기서 배운 숫자 말고 2학년 때까지 배운 숫자 중에 뭐 있어? 유한소수 있죠? 아니 순환소수 있죠? 0.37땡 뭐 이런 거. 이런 거 바꾸면 90분의 34잖아. 그럼 여기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어딘가 표현할 수 있겠지. 어딘가에 있겠지. 그죠?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얘가 실수직선이라면 유리수들은 전부 표현할 수 있다고 2학년 1학기 때 배웠으니까 지금 배운 무리수들도 여기다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아까 쌤이 피타고라스 정리 하나 알려줬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일 때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과 항상 같아야 됩니다. 2학년 2학기 배운 사람들이 태반인데?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은데? 2학년 2학기 때 나오죠? 이건 그냥 이렇게만 외워두세요, 일단. 네.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해요, 항상. 자, 요거를, 뭐야, 어디 갔어? 뭐야, 저 뒤에 있네? 네, 오케이. 요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됐어. 18페이지 볼까요, 18페이지? 18페이지에 1-1번. 기억이 보시면 루트 10 있죠? 다음 보기의 수 중에서 무리수인 것을 모두 고르래요. 루트 10, 루트 10은 루트를 없앨 수 없죠? 없앨 수 없으면 무리수입니다. 없앨 수 없으면 무리수예요. 니은 마이너스 루트 49. 이거 마이너스 7로 이렇게 바뀌지 않나요? 바뀌죠? 네, 그럼 유리수예요. 왜요? 왜? 뭐 안 맞아? 책 다루면 얘기 좀 해줘요. 디귿 루트 9분의 1 마이너스 1.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이거 루트 9분의 1, 3분의 1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1이랑 빼면 루트 안 생기잖아, 그죠? 루트 안 생기면 유리수예요. 루트 없으면 유리수야. 리을 2 플러스 루트 5. 여기 루트 없을 수 없죠? 그죠? 그럼 무리수예요. 루트 없을 수 없으면 무리수입니다. 2-1번. 기억 1번.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R이에요. 분자 분모가 0이 아닌 정수인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분모가 0이 아닌 분모 분자가 정수인 분수꼴. 이런 숫자를 뭐라 해? 이런 숫자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 2학년 1학기 때 배웠죠. 그러니까 1번은 무슨 소리냐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런 뜻이에요. 유리수이다. 이건 틀렸죠. 루트가 남아있으면 무리수예요. 루트가 남아있으면 무리수야. 그럼 2학년 1학기 때까지 루트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루트 지금 처음 배운 거죠. 2학년 1학기 때 숫자 어디까지 배웠어? 유리수까지 배웠죠. 무리수 처음 배운 거죠. 처음 본 숫자는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봤던 숫자, 올해 초죠? 올해 1학기 때 봤던 숫자는 유리수라고 생각합니다. 유리수라고 생각합니다. 봤던 숫자는. 2번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무리수죠. 이게 무리수 정의입니다.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 이게 무리수예요. 3번 근호가 있는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근호, 루트 말하는 거죠. 루트가 있는 숫자는 모두 무리수이다. 틀렸어요. 네, 루트가 있어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장담할 수 없어요. 루트가 있다고 다 무리수인 건 아니에요. 4번 유한소수는 유리수이다. 유한소수 작년에 봤어 안 봤어? 2학년 1학기 때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럼 유리수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3-1번 1번부터 6번까지 유한소수이면 유리수에는 유, 무리수에는 무 써넣으세요. 무유 써넣으세요. 유무유 내가 다니면서 가야지. 야 이거 신기하다 진짜. 어떻게 남학생 한 명 모르 신기하다. 들린가? 안 들린가? 벌써 다 썼나? 0은 유, 2번에 루트 15는 무, 3번에 마이너스 루트 25는 유예요. 빠져나오니까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니까. 4번은 0.525252 이거 순환소수죠. 유. 5번은 루트 못 나오니까 무. 6번도 루트 못 없애죠. 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4-1번 다음 보기 중 가에 해당하는 수를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가는 무리수 찾으라는 얘기죠. 무리수. 네, 천천히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이 리을이 루트 1.44 이런데 쌤이 소수 나오면 분수로 바꿔오면 좋다 그랬죠? 100분의 144 이런 식으로. 네, 100은 10의 제곱이고 144는 12의 제곱이고 그럼 10분의 12 하고 나오겠죠? 서인이가 서희랑 좀 맞아. 서인이. 맞아. 호랑이도 지마라고 그러네. 아, 여기 나원쌤 한 명도 없다. 이제 나원쌤 왔어요. 키 큰 나원쌤. 다음 19페이지. 네, 이제 유리수하고 무리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이제 제곱근을 어림한 값에 없어? 제곱근을 어림한 값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곱근표라는 게 있어요. 제곱근표. 제곱근표가 뭐냐면 루트 1.00부터 루트 99.9까지 소수점 앞에를 정수부분이라고 해요. 정수부분. 소수점 뒤에를 소수부분이라고 해요. 소수부분. 정수부분이 한 자리면 소수부분 두 자리까지 돼요. 두 자리까지. 근데 정수부분이 두 자리면 소수부분 한 자리만 돼요. 이렇게 숫자를 딱 3개만 쓸 수 있어. 3개만. 그렇게 해서 루트 1.00의 값부터 루트 99.9까지의 값을 미리 계산해 놓은 표입니다. 미리 계산해 놓은 표예요. 그래서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펴봐도 좋고 안 펴봐도 돼. 교재 맨 뒤에 보면 한 2-3장 정도 표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네, 표로 계산이 되어 있어. 근데 그 표가 별로 상관이 없는 게 그 표 선생님도 단 한 글자도 못 외워요. 뭐 물론 난 많이 외우고 있어. 많이 외우고 있지만 그거는 하다 보니까 억지로 외워진 거고 내가 외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곱근표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보는 것처럼 문제 제곱근표가 전부 제시가 됩니다. 전부 제시가 돼요. 근데 쌤 저는요 루트 2가 1.414라는 거 아는데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쓰면 안 돼. 여러분이 제곱근표가 주어지거나 아니면 문제에 루트 2를 1.414로 계산해도 좋다라고 제시가 안 돼 있으면 알아도 쓰면 안 돼요. 알아도 쓰면 안 돼. 일단 제곱근표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제곱근표 밑에 여기 보시면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이 루트 1.35의 값을 찾고 싶어. 1.35. 그러면 쌤이 아까 여기다가 반드시 숫자 3개만 쓸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여기 두 번째 거에서 잘라요. 잘라서 요 세로 줄에 1.3을 찾아야 돼. 세로 줄에 1.3을 찾고요. 가로 줄에 5를 찾아야 돼. 5. 그래서 1.3에서 옆으로 쭉 가다가 5에서 밑으로 내려온 부분에 숫자가 있어요. 1.162라고 써있죠. 1.162. 그죠? 네, 이 1.162가 루트 1.35를 실제 계산한 값이야. 실제 계산한 값. 근데 사실 루트 1.35면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죠. 무리수는 끝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점점점이에요. 이게 뒤에 계속 있어. 근데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만들어 놓은 거야. 이해하겠다? 네. 밑에 5-1번. 밑에 5-1번에 보시면 루트 25.2가 있죠. 얘는 소수점 앞에가 두 자리야. 그럼 25에서 잘라줘야 돼. 25에서 잘라서 세로 줄에서 25를 찾아요. 가로 줄에서 2를 찾습니다. 2. 예, 그럼 옆으로 쭉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 5.020이라고 써있죠? 5.020 왜 없어요? 5-1번 없어? 아, 책이 달라? 있는데? 아, 2.5네. 아, 문제가 다르네. 아, 2.5. 둘이 문제가 좀 달라. 25.2 없어? 잠깐만. 여기 2.81. 프린터 있는 사람들은 5-2번에 3번이고 교재로 있는 사람들은 5-1번에 3번이야. 루트 2.81. 루트 2.81 있을 거야. 2.81. 예, 그러면 무조건 앞에 두 개에서 잘라요. 잘라서 세로 줄에서 2.8을 찾아야 돼. 2.8. 2.8을 찾고 가로 줄에서 1을 찾는 거야. 앞에 거 두 개를 여기서 찾고 얘를 여기서 찾고. 예, 그래서 옆으로 아래로 가면 2.81에 뭐라고 써있냐? 1.676이라고 써있죠. 1.676 이렇게 써있죠. 아, 그러면 실제로 루트 2.81의 값이 약 1.676 정도가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얘를 제곱하면 2.81 얼마 이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온다. 실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뜻. 알겠다? 네. 그렇게 표 보고 하시면 됩니다. 21페이지 실수의 대수관계. 제곱근 편이 있는 방법만 배우면 돼. 별로 어려운 거 없어. 실수의 대소관계. 자, 일단 실수와 수직선 해가지고 아까 하던 얘기 있었죠? 이 수직선의 이름이 사실은 실수직선이에요. 그래서 이 수직선 위에 수직선이 정졸림 뒤에 잠깐 나가 서 있어도 돼요. 많이 졸려 보이는데? 약간 이러고 있는데? 아니, 괜찮아요? 지금 안 졸린 거야? 그래요? 내가 자주 그럴 것 같은데? 여기 졸립죠 자주 할 것 같은데? 네, 실수직선. 그럼 여기에는 모든 점, 이 위에 모든 점들에는 실수가 하나씩 대응이 된 직선을 실수직선이라고 해요. 근데 너무 길어서 실자는 뺍니다. 그냥 수직선이라고 해요. 대응 뭔지 알죠? 대응이 뭐야? 짝짓는 거죠. 짝짓는 거. 이 위에 점이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이 있죠? 네, 이 점은 0이라고 하자. 짝을 짓는 거죠. 이 점은 1이라고 하자. 이 점은 2라고 하자. 이렇게 짝을 짓는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고 그 무수히 많은 점들은 실수하고 하나씩 전부 다 대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쌤이 정수랑 유리수는 보여줬고 이제 우리가 무리수를 여기다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제일 쉬운 무리수 루트 2부터 한번 해볼게요. 루트 2. 근데 루트 2가 1.4147 얼마 이렇게 나가요. 1.4147 얼마 나가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1.414면 1.5보다 약간 여기 어디쯤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정확히 찍을 수가 없는 게 한 여기쯤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1이 또 있어. 그럼 아주 살짝 옆으로 또 가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표현했더니 4가 또 있어. 그럼 아주 살짝 또 옆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표현했는데 7이 또 있어. 그럼 아주 살짝 또 옆으로 가야겠죠? 이러면 끝도 없이 가요. 끝도 없이 가. 그럼 표현할 수가 없지. 그죠? 예,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숫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논리로 표현할 거예요. 논리로. 네. 자, 여기다가 가로하고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을 0의 한 꼭지점이 오도록 그려요. 0의 한 꼭지점이 오도록 그려요. 덥죠? 에어컨 빨리 고칠게요. 오늘만 며칠만 참아주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주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히파수스라는 사람 알아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굉장히 비운의 수학자입니다. 그 피타고라스한테는요, 옛날에 그 시대 때는요, 피타고라스가 거의 신이었어요. 그리스 그 동네에서는 피타고라스 거의 신이었어요. 이 사람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정수의 완벽함에 대해서 엄청 주장을 했습니다. 자연수도 정수의 하나지, 음수, 0 다 표현할 수 있지,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면 어떤 분수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수로 어떤 수든지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그 피타고라스 학파의 가장 큰 주장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피타고라스한테는 7명의 대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히파수스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느 날 피타고라스가 이집트로 놀러 갔어요. 이집트로 약간 수학여행을 떠난 거죠. 말 그대로 수학여행. 이 사람은 수학자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수학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이집트하고 그리스하고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그리스 사람이고, 그리스하고 중국은 교류가 없으니까 이집트하고 그 그리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수학 여행을 다니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가 이런 거 보러 놀러 가는 거야. 이제 막 이렇게 그런 게 왔어. 번아웃이 와서 자기가 이제 제자들한테 내가 이집트에 한 2달 정도 놀러 갈 거거든요. 그러면 2달 있다가 나 데려와. 이렇게 간 거야. 2달 있다가 배 타고 나 데려와. 나 혼자 오기 힘드니까 데려와. 그래서 갔어. 갔는데 이 히파소스라는 사람이 이제 이 제자들하고 갔어. 이렇게 가다가 배를 타고 이제 스승님을 모시러 가다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이 있는데 가로 세로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이 대각선 길이를 우리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나? 이걸 어떻게 정확히 분수로 표현하지?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나누기 2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3이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어떤 두 수를 곱해서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걸 분수로 표현할 수 있나? 이걸 x라고 하면 x를 제곱해서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분수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정수가 완벽하고 유리수로 모든 숫자를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한 걸 내 스스로 깨야 되는데 그걸 말을 할까 말까 이 생각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스승님께 말씀드리기 전에 이 배 위에서 야 얘들아 모여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 이거 너네 반박할 수 있냐? 반박할 수 있으면 나는 반박해.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제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반박을 했어. 그리고 어떻게 돼? 6명이 너만 없으면 아무도 이렇게 너만 없으면 아무도.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히파소스를 배에서 밀었습니다. 이집트라는 배에서 밀어서 죽였어. 근데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여기서부터가 찐이야.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아까 번아웃이 와서 이집트에 갔다 했어요. 왜 번아웃이 왔냐면 유리수가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유리수를 할래 못하는 숫자들이 많아.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을까 해서 이집트 갔어. 배우려고. 갔는데 여러분 이런 모양 본 적 있나 모르겠네. 이렇게 생긴 거야. 2학년 2학기 배운 사람들은 봤을 텐데. 이집트에 갔는데 이런 문양이 막 새겨져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 거야. 그걸 보면서 피타고라스가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그럼 이 넓이랑 같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정수고 여기가 정수면 이게 정수가 아닌 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정수는 답변이 안 돼요. 이러고 인정했어.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제자들이 날 데리러 오면 그리스로 가서 이거부터 인정하고 아예 바닥부터 다시 시작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왔어. 얘기했어. 이런 게 있더라 얘들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인정하지. 야 근데 히퍼스스 어디 갔어? 저 그게 이렇게 비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발견한 게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를 루트 2라고 하잖아. 이게 처음으로 무리수가 발견돼요. 이게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 알려줬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 길이를 뭐 네모라고 하고요. 이 길이를 네모라고 하면 얘를 별이라고 하면 별 제곱이 네모 제곱 플러스 네모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까 피타고라스 정리 알려줬죠? 가장 긴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얘가 1이고 얘가 1이 되게 우리가 그렸잖아요. 그래서 자면 안 된다. 좀만 참자. 그럼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요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가장 긴 x의 제곱이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1 해서 2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수 x를 제곱을 해서 2가 되니까 x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길이니까 음수는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럼 저 길이가 루트 2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요 길이가 논리적으로 루트 2라는 걸 알았어. 말도 안 되지만 루트 2는 무리수기 때문에 끝낼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저 길이가 루트 2라는 걸 알았어. 자, 이제 여기다가 컴퍼스를 놓고요. 원을 싹 그립니다. 원을 싹 그려요. 컴퍼스로 원을 딱 그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아야 되겠죠? 컴퍼스로 그렸으니까 근데 이 길이가 루트 2야. 그럼 이 길이도 루트 2겠죠? 그럼 이 점이 나타내는 값이 루트 2입니다. 0에서부터 루트 2만큼 오른쪽으로 왔어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네. 만약에 우리가 이거 자신 없어요. 이쪽으로 원을 쑥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맺혔어. 그럼 이 길이가 루트 2면 이 길이도 루트 2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0에서부터 출발해서 왼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1페이지에 1-2번 한번 해볼게요. 1-2번. 1-2번에 보시면 똑같을지 모르겠어요. 책 읽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여기 마이너스 1 있어요. 마이너스 1에 A가 있고요. B가 2에 있어요. 2.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2가 되는 지점에 C를 잡았습니다. 2가 되는 지점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예요. AC의 제곱은 여기 제곱 9 플러스 여기 제곱 4와 같아서 13이 나와요. 그러면 AC의 제곱이 13이니까 AC는 루트 13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이 길이는 루트 13이 될 거예요. 따라오고 있나요? 안 보여요? 노란색으로 할게요. 루트 13이 될 거예요. 됐어요? 따라오고 있어? 자, 이 길이를 가지고요. 원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 원.
부채꼴을 이렇게 그려서 여기다가 Q를 찍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AC의 길이하고 AQ의 길이가 루트 13으로 같다는 거를 알 수 있죠. 부채꼴을 그렸으니까. 그죠? 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Q는요. Q는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에서 출발했어요.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루트 13만큼 오른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Q의 좌표는 마이너스 1보다 루트 13만큼이 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3. 자, 이거를 반대쪽으로 이렇게 그렸더니 여기 P가 있대. 아, 그러면 원을 그렸으니까 AC의 길이와 AP의 길이가 루트 13으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AC의 길이와 AP의 길이가 루트 13으로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점 P는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루트 13만큼 왔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루트 13만큼이 작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앞에 얘 있죠? 얘는 출발 지점이에요. 출발 지점. 가운데 부호 있죠? 가운데 부호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왼쪽이냐 오른쪽. 그 다음에 여기가 거리를 뜻합니다. 어디서 출발해서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 너 뭐 기억나겠냐, 백소이? 백소이 저 뒤에다가 서 있어. 여기 뭐야? 23페이지에 1번 해보세요. 1번 23페이지 1번 23페이지 여기 페이지 써있네. 23페이지 1번 PQRS의 좌표를 갖다 구하는 거야. PQRS예요. 잘 모르겠는 사람 얘기해.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알려줄게. 피타고라스 정리는 별거 아니야. 2번 제곱 플러스 2번 제곱 2제곱. 너만 기억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는 알지? 배웠지? 2학년 얘기 한 번도 안 했어. 이건 기억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직각삼각형은 다. 여기 보면은 이거가 1이, 이거가 2고, 보면은 AC, AC의 제곱이 1의 제곱이 플러스 2의 제곱. 그리고 AC는 루트 5에 2죠. 2죠. 근데 이걸 가지고 부채꼴을 이렇게. 그러면 AC하고 AP의 길이가 루트 5로 같은 거예요. 근데 P는 마이너스 2, 여기서 출발해서 루트 5가 들어갔습니다. P는 마이너스 2보다 루트 5가 딱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길이부터 재야 돼요. 이 길이. 이 길이부터 재야 돼. 이 대각선 길이.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네, 시켜주세요. 물티슈. 다 했어? 다음 사람 옆에 것도 해. 한 개만 딱 해도
여기 D가 있거든요. D. 여기 E. F가 세 칸 위에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가 여기가 플러스 1. 플러스 1이야. 여기가 2고.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3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DF의 제곱이 1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해서 10. 그래서 DF의 길이가 루트 10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루트 10이다 이것만 찾으면 이 루트 10짜리 길이를 가지고 이렇게 부채꼴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루트 10이면 여기도 루트 10이에요. 여기도. 예,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이게 부채꼴을 그린 거니까 이게 같다 이거죠. 이렇게 같다 이거죠. 일부러 같게 그리는 거니까. 그럼 이 출발 지점을 봐. 플러스 1에서 얼만큼? 루트 10만큼 어느 쪽으로 와? 오른쪽으로 1 플러스 루트 10.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쪽으로 그리면 똑같이 루트 10만큼 어느 쪽으로 가? 왼쪽으로 갔잖아. 그죠? 그러니까 1에서 루트 10만큼 어느 쪽으로 갔어? 왼쪽으로 갔으니까 작아졌겠지. 저 길이만 찾으면 별거 아니에요. 다음 다시 앞에 22페이지 실수의 대소관계. 대소관계는 이제 누가 더 크냐 이거 말하는 건데, 대소관계를 따지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뭐 몇 가지 더 있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A에서 B를 그냥 빼요. 빼서 0보다 크면 A가 B보다 큰 거고, 뺐는데 0이 되면 A랑 B가 같은 거고, 뺐는데 0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은 거고, 그런 거. 빼. 만약에 A에서 B를 뺐어. 근데 이게 음수가 나오더라고. 마이너스 B만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A가 B보다 작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3에서 12를 뺐어요. 양수의 음수예요. 이거 마이너스 9니까 이거 음수잖아요. 그럼 3에서 12를 빼면 음수니까 마이너스 12 이항시키면 3이 12보다 작은 거예요. 그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요. 네? 그럼 4분의 1이 커요? 5분의 1이 커요? 4분의 1이 커요? 왜요?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작으니까. 그게 아니고 빼면 20분의 1 나오잖아요. 양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4분의 1에서 5분의 1을 뺐는데 양수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만 이항시키면 4분의 1보다 5분의 1이 크다는 거예요. 예, 빼보면 알 수 있어요. 빼보면. 형이 키 몇이야? 182. 서인이 키 몇이야? 164. 182에서 164 빼면은 양수잖아요. 수학이가 크죠. 빼보면 안다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빼보면. 근데 이제 어려운 거. 뺐는데 안 되는 애들이 있어. 뺐는데 안 되는 애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는 뭐라 해야 되냐?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거 이제 한 저기 뭐야, 2등급, 3등급 받는 친구들은 이거 잘 안 써요. 1등급 애들만 쓰는 거야, 이거는. 이건 잘 안 써. 네.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해서 대신에 둘 다 양수예요. 둘 다 양수면 A가 B보다 크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더 커요. 양쪽 다 커요. 양쪽 다. 둘 다 양수면 A가 B보다 크면 A 제곱 B 제곱보다 커요. 둘 다 양수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면 A가 원래부터 B보다 컸던 거예요. 왜냐면 A, B 모두 양수라 그랬어. 그죠? 네. 자, A가 B보다 크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양변에 A를 곱한다고.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진 않죠. 그렇다면 A 제곱이 A, B보다 크다는 얘기겠죠. 양변에 A를 곱하면. 네. 그런데 양변에 B도 한번 곱해보자.
양변에 b를 곱하면 b가 양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바뀌진 않죠. 곱하면 좌변이 ab가 되고 우변이 b제곱이 되죠. ab가 더 크다는 거죠.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뀌니까. 아, 그럼 ab를 중간 4개체로 해서 a제곱은 ab보다 크고 b제곱은 ab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b제곱보다 a제곱이 더 크다가 나오겠죠. 그죠? 네, 둘 다 양수일 때는 이렇게 제곱을 해서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빼서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 근데 3학년 때는 거의 이게 한 98% 이거 다 돼요. 98%다 됩니다. 네. 22페이지 3-1번에 1번부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보면 있잖아. 여기서 이거를 빼버리면 루트 3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없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차피 똑같으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루트 5고 여기는 2 뺄 거니까 루트 5가 커요, 2가 커요? 루트 5 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양수겠네. 그러면 여기서 얘에서 얘를 뺐는데 양수라는 얘기는 A보다 B가 작다는 얘기가 되겠잖아요. 됐다? 근데 쌤이 이렇게 잘 안 해요. 쌤이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냥 이거 없애. 이거 없애. 똑같으니까 없애. 이쪽이 더 크네? 이거 더 하면 돼. 3번도 마찬가지야. 3번도 봐봐. 3번도 이게 원래는 빼야 되는데 3번에 보면 1 플러스 루트 있고요. 이거 하나는 4 플러스 루트 2가 있잖아요. 아니 얘는 루트 2, 루트 2 똑같은 얘는 4씩이나 더 있고 얘는 1밖에 안 되는 얘가 더 크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쉬워. 근데 이제 어떨 때 어렵냐면 요거 5번 같은 애들이 어려워. 5번처럼 얘는 4인데 얘는 루트 15 플러스 1이에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루트가 있는 애들은 있는 애들끼리 모으고 없는 애들 없는 애들끼리 모아. 왜냐면 이항을 한다고 해서 부동호 방향이 바뀌진 않거든요. 이항을 한다고 해서 그럼 1만 딱 이항 시켜주면 3에서 1 빼면 4에서 1 빼면 3이고 여기는 루트 15고 얘는 루트 9니까 이쪽 크겠죠? 그럼 부동호 방향 바뀐 적 한 번도 없으니까 이쪽 큰 거예요. 간단합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6번 한번 볼게요. 6번.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23페이지 6번. 다음 수직선 위에 4점 ABCD에 대응하는 수가 이거 4개 중 하나일 때 4점 ABCD에 대응하는 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지.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0, 1, 2, 3이 있는데 여기쯤 A가 있고요. 여기쯤 B가 있고요. 여기쯤 C가 있고요. 여기쯤 D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전부 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두 정수 사이에 있는 두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도 점이 하나, 1과 2 사이에도 점이 하나, 2와 3 사이에도 점이 하나씩만 있어요. 기다리세요. 하나씩만 있어요. 그걸 이용할 거예요. 그거를. 자,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1 있죠. 어디부터 시작하냐? 루트 3부터 시작해. 루트 3. 잘 따라와야 돼. 되게 중요해. 이거 진짜 완전 중요해. 완전. 루트 3부터 시작할 건데 루트 3보다 작고 루트 3보다 큰 두 개의 정수를 찾을 거예요. 정수를 찾을 건데 얘네 둘은 반드시 딱 1 차이만 나요. 1 차이만 나야 돼. 그래서 어떤 정수를 찾을 수 있냐면 루트 1과 루트 4. 루트 1은 루트 3보다 작고 루트 4는 루트 3보다 크거든요. 근데 루트 1과 루트 4는 제곱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루트 3이 1점 얼마쯤 된다 정도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요거잖아요. 그럼 1을 다 더해요. 1을 더하면 2보다 루트 3 플러스 1이 더 크고
3보다는 작으니까 얘가 2점 얼마쯤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럼 2점 얼마쯤 되는 여기. 얘가 루트 3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됐다? 네. 그 옆에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있죠?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루트 7. 일단 루트 7에서 시작하는 거야. 둘 다 루트가 있는데 제곱이 되는 숫자를 찾아야 돼. 그러면 7보다 작으면서 가장 큰 제곱수가 4. 7보다 크면서 가장 큰 제곱수는 9예요. 그래서 루트 7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로 잡아줘야 돼. 꼭 1 차이 나야 돼요. 잘못해서 4 잡으면 얘가 2점 얼마인지 3점 얼마인지 못 찾아요. 네. 꼭 1 차이가 나야 돼. 반드시 1 차이가 나야 돼.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거 똑같은 거 또 할 건데 그때도 1 차이 나야 돼. 선생님 말 꼭 기억해야 돼. 1 차이 나야 돼. 1 이상 1 초과로 차이 나 절대 안 됩니다. 1.1만 차이 나도 안 돼요. 1 차이 나야 돼.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니까 셋 다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7이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부동 방향이 바뀌겠죠? 네, 그 다음에 1 더할 거예요. 1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2니까 아 얘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나봐요. 얘가 A예요.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알겠다? 좀 쉬었다가 23초까지 하시고 오늘 숙제는 여러분 여기 있잖아 23쪽 옆에 24쪽이 빨간데 이 빨간데 해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24쪽은 여기는 못하겠으면 하지 말고 네. 네. 오늘 31쪽까지 해오시면 돼요. 31쪽 잠깐 쉬고 더우니까 좀 찢어지자.